횡령의죄 327번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송금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그런데 송금 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 이체의 원인된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좌 명의인은 송금 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계좌 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 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 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이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 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계좌 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계좌 명의인과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범인 사이의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다. 계좌 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송금, 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예금 통장과 OTP 카드 1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했다. 이후 성명불상의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소 외계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돈을 피고인 일에게 송금하면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공소 외인은 이 사건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살펴보니 피고인들에게는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 공소 외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횡령의 점에 관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로 삼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328번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 근거.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이 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학교 법인이 설치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학 교비나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해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 대학 교비 회계 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하여도 사실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29번) 차량의 보관좌.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횡령 행위는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 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횡령죄가 될 수 있다. 330번 비자금의 조성과 활용의 죄책.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조성행위 자체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관 관리하던 비자금을 인출 사용했음에도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비자금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현저히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훨씬 많은 것과 같은 경우 비자금의 사용행위가 불법 영득 의사에 의한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 영득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 비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비자금을 불법 영득 의사로 인출 사용함으로써 횡령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은 조성, 동기, 방법,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 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 사용이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되고,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331번 위탁물의 판매 대금의 귀속과 횡령죄. 위탁 매매에 있어서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있고 그 판매 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 매매인이 위탁품이나 그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을 맡겨주면 시세에 따라 사고 파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매달 일정한 이익금을 지급해주고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금과 현금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했다. 그렇게 해오다가 피고인이 경제사정 악화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금과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렇다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피고인이 그 결과로 취득한 금이나 현금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위탁받은 금전, 위탁물의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금전 수수를 수반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수령한 금전 등을 이미 소비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 지금까지 횡령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